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금지하거나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투명하고 절제된 방식으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2부속실을 더 미루면 안 되고 반드시 신속하게 설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영부인의 공적 활동을 보좌할 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제2부속실을 찬성을 하고요. 공약 자체가 저는 잘못되었다는 입장이었고요. 대통령께서도 총선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설치를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이제 저는 기억하고 있고요. 당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대표를 뽑는 4명의 후보들 모두 다 영부인을 관리하는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목소리로 얘기했는데요. 대통령실이요, 이제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제2부속실을 다시 만들고 김건희 여사 집무실도 설치하겠다, 이렇게 어제 저희 단독 취재 내용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영부신 집무실을 설치한다, 같은 건물에, 이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번엔 진짜 설치하는 건가요? 너무나 오랫동안 사실은 이 부속실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규모도 크지 않습니다. 예. 한 6, 7명 되는 직원, 그다음에 영부인의 어떤 뭐 집무실 뭐 이 정도 규모인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거의 1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진짜 만들어지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것 또한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오랫동안 걸릴 일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실적으로 어떤 공적으로 이 여러 서포트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총선 때도 이런 부분이 논란이 됐었고 지난번 경선 때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실 설명은 뭐냐면 공간이 지금 부족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예. 글쎄요, 과연 공간이 어느 정도 필요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근데 지금은 이미 제가 볼 때는 그동안의 대통령실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굉장히 실기한 측면들이 있거든요. 타이밍을 놓쳤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이 명품백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사과하고 이런 걸 만들었으면 예. 나름대로 이부속실이 이제 의미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이슈에서도 보듯이 맞아요. 이미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관련된 거,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김 여사의 어떤 공식 활동은 자제해달라고 이제 부탁한 상황들, 이런 주제들이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과 지금 여당 대표의 어떤 공식 회담에서 논의될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러니까 과연 이게 지금 진짜 만들어지는 게 맞는 것인지, 이미 의미 자체가 좀 달라졌어요. 이미 왜냐하면 사실 이부속실을 만드는 이유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공적인 활동을 공적으로 어떤 지원해주는 이런 예. 의미에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당에서는 지금 자제해달라고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부속실을 만들어진다 그러면 글쎄 이게 좀 너무나 시기적으로 보면 너무나 늦었고, 그리고 지금은 저 문제 가지고는 이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그러니까 있는 이제 거죠. 이현정 의원 말씀 중에 뭐 영부인 집무실을 설치하든 제2부속실 뭐 이미 일을 시작했다는 얘기도 있어서, 그러니까 비공식 관저 보고는 사라지고 집무실에서 김건희 여사가 공적 관리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타이밍을 놓쳤고 이미 앞서 저희가 짚어봤던 그 논란의 카카오톡 문자 시점 여부를 떠나서, 그럼 더 나아가서 친인척을 관리할 특별감찰관을 언제 하느냐, 이런 것도 이미 다 늦은 얘기다, 뭐 이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자, 이제 이부속실이 만들어지면 예. 김건희 여사가 이제 출근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되면 또 그게 또 이제 하나의 언론의 중심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에서 그러면 공식적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는데 이부속실은 오히려 공적인 활동을 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특별감찰관 문제는 사실은 뭐 이거는 대통령실에서도 요구를 한 사안인데, 이거는 뭐 주체가 일단 국회니까 국회가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느냐의 문제에 달려 있을 겁니다. 뭐 그렇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정말 이 대통령실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면 저는 뭐 진작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더군다나 지금 이제 좀 전에 우리가 나왔던 문자에서도 봤듯이 일단 김건희 여사의 오빠가 이제 공식적으로 등장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어떤 과연 오빠든지는 아직 몰라요. 예.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취재하기로는 뭐 그 오빠가 분명한 것 같은데. 친오빠라고 네. 이현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취재했을 때 네, 친오빠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 이 명태균 씨가 관련된 이 김건희 여사 가족들을 모아놓고 뭐 좀 이야기를 한 모양이에요. 예. 이준석 대표와 간 선거와 관련돼서. 근데 그 자리에서 굉장히 큰 다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예. 오빠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나중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좀 뭔가 사과도 하고 달래주기 위해서 저 문자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 아마 그런 정황을 보면 아마 그 오빠인 것은 저는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면 근데 문제는 저걸 등장하면서 또 오빠가 혹여나 이런 어떤 정책 상황에 관여하는 게 아닌가 또 의혹이 또 있어요. 갑자기 뭐 또 친오파 게이트로 번질 수도 있으니까 자,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게 예. 지금 특별감찰관을 사실상 좀 진작했더라면 예. 사실 이 특별감찰관 한 역할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예. 친인척들이 정치나 이런 데 이권에 개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감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 문제가 다 터지고 난 다음에 알겠습니다. 이 사후 약방문인 것 같습니다. 저 카카오톡 메시지가 다시 한번 등장했네요. 명태균 씨는 아마 저거를 대통령으로 생각하고 공개한 걸 테고 이현정 의원 말씀은 저 친오빠 김모 씨를 표현한 것이 김건희 여사의 내용 아니냐. 이게 뭐 진위 여부를 가릴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요, 지금 여당 내 이전 투구가 있는 게요.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서는 용산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와 친한 이른바 한남동 7인 이 부분들을 도려내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제 친윤계에서는 도곡동 7인으로 맞받아쳤었습니다. 인적 쇄신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리를 말씀하신 거 맞으실까요? 공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언론에서 기정사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정의 신뢰를 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라인은 존재하면 안 됩니다. 인적 쇄신 말씀하신 게 한남동 7인방이라고 불리는 대통령실 여사의 일곱 분에 대한 쇄신 요구다. 뭐 일곱 이런 얘기는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한동훈 대표가 자신의 측근 그룹은 과연 일을 잘하고 있는지 자문자답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도곡동 7인이라고 지칭하면서 반성을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종혁 최고위원이 이른바 여기 도곡동 7인의 정체를 한동훈 대표에 직접 물어봤다고 나섰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게 7명밖에 안 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많은 인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한 대표한테 물어봤습니다. 예. 아니 이게 7인회가 누굽니까? 나는 그 전혀 도곡동에서 회의를 해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때 막 웃으면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는 분명히 아니고 한 대표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뭘 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해요. 어제까지 얘기했던 건 이 얘기예요. 뭐 김대남 전 행정관 녹음 파일에도 등장하는 10상시 혹은 뭐 7상시라고 해서 한동훈 대표 쪽이 이거 용산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하려면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인적쇄신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김준욱 대표님 도곡동 7인회 7인으로 맞받아치니까 한동훈 대표가 김종혁 최고위원을 빌어서 저런 얘기를 했네요. 저는 일종의 이제 시선 돌리기 같아요. 김종혁 최고위원이 얘기를 뭐 한 것처럼 사실 지금 한동훈 대표에게 정말로 그 조언을 하고 뭘 같이 도모를 하려고 하는 7인이 있으면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코너에 많이 몰리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지금 국민들의 온통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남동의 관저에 여사한테 직접 보고하러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지금 이름도 사실 구체적으로 누구누구라고 나오고 있는데 비서관 몇 명, 또 선임행정관 또는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지금 7명 사실은 7명보다 더 많다라는 거 하는데 그중에서 7명을 추려서 이 사람들만큼은 어떤 활동이 좀 자제돼야 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미연에 이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대표와 지금 친한계의 입장인데 예. 이걸 갖다가 권성동 의원이 지금 김건희 여사의 7인회가 있다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7인회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7인회부터 해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사실 그건 맞지도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 한동훈 대표의 옆에 7인이 있든 70인이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김건희 여사라는 분이 어떤 한동훈 대표의 말처럼 공적 지위가 없는데 그분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녹을 받고 있는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력을 받고 있다. 그 조력이 결국은 김건희 여사의 의지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그 명태균 씨가 공개한 저 논란의 카카오톡 내용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주고받은 그 부분의 연장선상일 겁니다.
인적쇄신을 해달라는 한동훈 대표 얘기, 뭐 도곡동 7인회로 맞받아친 친윤계, 이거에 대한 반응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